오늘은 복소수 수체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유리수랑 무리수까지 했잖아요. 허수의 영역까지 가서 한번 수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복소수는 영어로 컴플렉스입니다. 컴플렉스 넘버예요. 전체의 모든 수를, 복합적인 수를 담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안에는 실제 존재하는 수, real number가 있고 imaginary number가 있어요. 네, 이렇게 실제 존재하는 수, 상상의 수예요. 선생님은 이 허수가 마치 꼭 그 4차원의 수, 그 영적인 수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실제 존재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죠? 우리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에 엄청 많아요. 수학 안에서도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허수로 표현하는 되게 아름다운 수입니다. 그 실제로 보이는 수에는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한자어로 봤을 때 다스릴 수 있는 수, 다스릴 수 없는 수, 이게 기울 수 있는 수, 기울 수 없는, 그러니까 짜집기 하는 그런 기울 수 있는 수, 없는 수 이렇게도 나누기도 해요. 분수와 소수로 딱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수. 분수와 소수로 딱 떨어지게 못 만들어서 그 루트, 우리 요 표시 써주는 사실 무리수를 설명하자면 그 뿌리수의 의미로 이제 쭉 내려가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짜집게 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요 수 안에는 정수가 있어요. 우리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 다른 이름을 새로 안 짓고 정수랑 정수가 아닌 애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수체계가 이제 여기서 나오죠. 자연수. 자연수는 1, 2, 3, 4, 5, 6, 7, 8 우리가 눈으로 셀 수 있고 물건의 개수를 나눌 수 있는 이 자연수를 양의 정수라고도 얘기하죠. 그죠? 양의 정수. 또 우리가 0은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니에요. 그죠? 음의 정수도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전에 설명해서 깊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아까 분수나 소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2분의 1, 뭐 3.50, 뭐 이런 애들, 그죠? 근데 이런 애들도 있어요. 1.3333 이런 애도 있고, 우리 0.3333 얘를 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3분의 1 나누기 3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보이나요? 네, 어떻게 되죠? 여기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3, 3은 9, 3, 3은 9 이렇게 되죠? 0.333은 되죠? 이렇게 나타내는 무한소수인데 얘도 분수로 나타낼 수 있죠. 그죠? 무한소수 중에서 얘는 똑같은 수가 반복돼요. 그래서 순환하는 무한소수도 뭘로 만들 수 있다? 분수로 만들 수 있다. 그죠? 그 외에 요런 애들은 유한소수라고 하죠. 유한소수. 한계가 있는, 끝이 있는. 그죠? 이런 애들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속해요. 다 유리수예요. 여기 이 세상에 여기에 있는 애들이. 근데 순환하지 않으면서 무한대로 막 나가는 숫자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3.147981120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33333 뭐 2.157 뭐 157 이렇게 해도 순환할 수 있어요. 묶음으로. 근데 얘는 어떤 규칙도 없고 순환 마디가 없죠. 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얘네를 묶어서 무리수라고 해요. 그죠? 얘네를 묶어서 이제 무리수라고 해요. 근데 이 무리수가 나오게 된 그 근원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 뿌리수라고 또 얘기하는데 루트. 그래서 여기 기호에서 요게 나온 거거든요. 요 기호가 이 R에서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정사각형이 있어요.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만약에 4라면 한 변의 길이는 얼마죠? 우리 2 곱하기 2 되겠죠? 그러면 4의 뿌리수가 2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넓이가 이렇게 되는데 얘가 9라면 정사각형이에요. 모양은 이렇지만 그러면 3, 3은 9. 3이 9의 뿌리수가 되겠죠? 그렇다면 넓이가 2가 돼요. 그럼 2의 뿌리수는 지금 그 정수 안에서 자연수 안에서 표현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2의 뿌리수는 그런 뿌리수 그대로 쓰자. 루트 2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2의 제곱근을 구하세요. 즉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걸 쓰세요. 그 수를 아예 우리가 그 자체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제곱근. 2의 제곱근은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근데 정수의 개념까지 우선 가지 않을게요. 2의 뿌리수는 루트 2. 그러면 9의 뿌리수는 사실은 이쪽에 써줄게 똑같이. 9의 뿌리수는 루트 9가 되겠지. 루트 9는 3과도 같다고 우리가 또 쓸 수 있고요. 개념만 여기서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크게 머릿속으로 그립니다. 그죠? 그 복소수가 있는데 복소수 안에 우리가 실제 존재하는 수, 상상의 수, 3차원까지의 수가 실수, 그 외 정말 영적인 세계와 또 보이지 않는 우리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죠? 마음, 감정,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바람도 보이지 않고 공기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존재하죠. 그런 허수의 영역. 또 실수 안에는 실제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 기워서 쓸 수 있는 수들. 즉 크게 특징을 얘기하면 분수나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분수로. 여기 있는 양의정수도 뭐 1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요런 게 지금 다 유리수에 속합니다. 유리수 안에 딱딱딱 수직선 안에 수로 떨어지는 0과 0을 포함해서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요런 애들이 정수라면 그 사이사이에 속한 애들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되겠죠. 그죠? 우리 그 정수 사이에 있는 수를 나타내려고 요런 분수와 소수의 형태가 온 거죠. 그죠? 근데 하나 동떨어진 애가 있었어요. 동떨어진 애가 뭐였죠? 동떨어진 애가 순환하지 않으면서 무한대로 나아가는 소수가 분수를 만들 수 없어서 얘는 지금 뿌리수, 제곱근을 그대로 갖고 온다고 했죠. 요 모양. 얘가 무리수예요. 지금 우리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보면 복소수 안에 실수 영역이 엄청 좀 커요. 그죠? 실수 안에 유리수 영역이 많아요. 또 유리수 안에 정수 영역이 많네요. 마치 정수를 어떤 영역인지 정해주고 그 나머지 애들을 적은 느낌. 또 유리수를 정해주고 그 나머지 애들을 적은 느낌. 실수가 아닌 나머지들을 적은 느낌이 허수예요. 이 스토리를 머릿속에 계속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씌워놓으면 나중에 수체계가 한눈에 사로잡힐 거예요. 또 여기 특징 하나 얘기할게요. 실수는 제곱을 해서 이걸로 써야겠다. 제곱을 하면 0보다 커져요. 0보다 커져요. 그죠? 여기에 있는 모든 수들은. 근데 허수는 제곱하면 지금 마이너스 1이 돼요. 모든 지금 허수는 제곱하면 어떻게 된다? 0보다 작아진다. 그죠?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이제 절대값으로 한번 가볼게요. 절대값이 뭐죠? 절대값의 정의.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원점에서부터 3까지 떨어진 거리는 3칸이죠.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 수직선상으로 나타내면 2가 여기 있고 5가 있죠. 2와 5의 그 떨어진 거리. 2와 5의 떨어진 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이 차도 동일하잖아요. 2와 5가 그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를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얘도 사실은 원점이랑 떨어진 거리라면 0 빼기 3 이렇게 있겠죠. 그죠? 또 이걸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안에 x라는 미지수가 있어요. 이때에 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안에 있는 x가 그대로겠죠. 만약에 절대값 2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절대값으로 오겠죠. 0보다 작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이 x라는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지 절대값이 나오죠. 얘는 음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절대값 2라 하면 마이너스 2 그대로 나올 수 없죠. 절대값은 음수가 될 수 없잖아요. 거리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죠. 그죠? 그 말입니다.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음수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그거의 절대값은 그 음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지 이 양수인 절대값의 크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지수 형태로 나왔을 때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마이너스 붙이고 나온다. 이 의미입니다. 그럼 요거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x가 1부터 2 그러면 1.5 얘네 대표적으로 생각해보세요. 1.5라는 수. 그럼 x-1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지금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x-1 그대로 절대값이 구해져요. x-1이라고 절대값이 그대로 구해져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1.5를 넣으면 음수가 되겠죠. 전체값이 음수예요. 그죠? 전체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이 절대값은 x-2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값이 이 절대값이 되겠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x-1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서 어떻게 돼요? 얘를 정리하면 1이 되겠네요. 1. 그죠? 이 식의 값은 1이 되겠네요. 자, 절대값의 의미를 잘 새겨야 돼요. 이게 한번 뇌지진이 한번 일어나요. 왜냐면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로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해볼게요. 0의 절대값은 없다. 0의 절대값은 없다. 절대값은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죠. 그죠? 그러면 0의 절대값은 0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0이죠.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없다라고 쓸 수는 없어요. 아예 쳐주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라 0인 겁니다. 절대값이 a인 수는 어떤 절대값이 a예요?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오겠죠? 절대값이 2예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플러스 2, 마이너스 2 두 개 다 나오겠죠. 근데 어떤 경우가 예외예요? 어떤 경우? 절대값이 하나인 경우가 바로 0이 있겠죠.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얘는 아닙니다. 자, 이것도 아니고 음수의 절대값은 0보다 작다. 음수의 절대값은 0보다 작다.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4죠. 절대값이 음수가 될 수 있습니까? 거리인데. 당연히 안 되죠. 그죠? 이 개념이 우리가 지금 절대값의 의미가 바로 그 머릿속에 개념이 박히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네, 잘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수의 대소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아직 정수가 그 머릿속에 뚜렷하지 않은 친구들은 요게 헷갈려요.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가 1이 있을 때 자연수처럼 얘가 더 크다고 얘기하고 싶어지거든요.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면 그냥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이니까. 여기에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이 언어가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실수가 적어요. 자, 얘는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니까 3. 얘는 4. 그죠? 절대값은 얘가 더 큰 거죠. 그럼 이 두 절대값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5는 어떤 게 더 큰 거죠? 그리고 우리 5를 하고 싶잖아요, 자꾸. 근데 음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여기 오른쪽에 갈수록 더 큰 수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돼요?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는 2분의 1보다 5가 더 크겠죠, 그죠? 네,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자,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교환법칙은 a 플러스 b가 있을 때 b 플러스 a로 쓸 수 있는 거죠. a 곱하기 b가 있을 때 b 곱하기 a로 쓸 수 있어요. 그럼 a 마이너스 b가 있을 때 b 마이너스 a로 쓸 수 있나요? 이렇게 쓸 수는 없죠. 그치만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a와 사실은 마이너스 b를 더한다는 개념으로 쓸 수 있죠. 그럼 얘를 바꿔서 마이너스 b와 a를 이렇게 더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요런 경우가 가능한 거죠. 그 마이너스가 그 수의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a 나누기 b라면 b 나누기 a가 될 수 있나요? 없죠. 이렇게는 될 수 없죠. 왜냐하면 b분의 a
B랑 A분의 B 분모가 지금 다른데 당연히 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결합 법칙, 아니, 교환 법칙은 덧셈이랑 곱셈일 경우만 가능하다. 근데 또 여기 지금 나눗셈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럼 얘를 교환할 수 있죠. 곱셈으로 바꿨으니까 B분의 1 곱하기 A로 바꿀 수 있죠. 요런 경우가 지금 가능하다고 지금 다시 설명했습니다. 결합 법칙은 뭘까요? 묶어주는 거예요. 그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는데 얘를 먼저 계산해도 되고 A 플러스 B를 먼저 계산해도 되고 이렇게 저렇게 계산이 용이해지도록 묶는 거죠. 그죠? 곱셈에서도 가능해요. A 곱하기 B 곱하기 C인데 이렇게 묶은 거 뭐 A 곱하기 뭐 C 먼저 해도 되죠. 이렇게 묶은 거 이렇게 결합 법칙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성질을 이용해서 덧셈의 그 결합 법칙과 교합 법칙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어떻게 스타트를 하죠? 분수니까 통분을 하겠죠, 그죠? 근데 부호가 결정이 돼야 돼요.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사실 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얘는 음수,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만 하니까 플러스죠. 요 계산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봅시다. 우선 6으로 통분하면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4 3이 6이니까 더하기 6분의 1 그럼 어떻게 돼요? 음수의 값이 마이너스 7개 있고 양수의 값이 1개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 2 정수의 값 해서 총 얼마?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한번 정수의 곱셈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 양수 곱하면 양수. 그죠? 양수 곱하면 음수 곱하면 음수 음수 곱하면 양수가 됐는데 이 원리는 지난 영상에서 찍었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거에 이렇게 빼면 얘가 바로 지금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이 나온다면 지금 마이너스 2는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아까 2를 뺀 나머지를 다시 빼면 원래 2가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10에서 10 빼기 2를 뺐어요. 10 빼기 2는 8이죠. 그럼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요거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음수가 곱해질 때 곱해진 음수의 개수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겠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3 뭐 이렇게 됐을 때 양수는 당연히 곱하면 양수고 음수 2개 만나면 양수가 되는데 여기 음수 하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전체 부호가 음수가 됩니다. 그죠? 이 연속선상에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음수가 한 번 곱해지면 음수죠. 음수가 2번 곱해지면 플러스죠. 아이고, 플러스 1. 음수가 3번 곱해지면 마이너스 1. 그 뒤에 마이너스 1은 4승일 거니까 플러스 1. 그렇게 해서 지금 짝꿍 지어지네요. 1승, 2승, 또 3승, 4승, 또 5승, 6승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다 해서 모두 제로가 돼요. 그죠? 여기는 19승, 20승 해가지고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의 값은 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예시를 안 만들어 놔서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이렇게 제작을 하겠네요. 3분의 2 6분의 5 뭐 이렇게 있을 때 가장 큰 수가 뭐겠죠? 가장 큰 수는 지금 부호를 판단했을 때 양수 쪽에서 골라야겠고 양수 중에 가장 큰 수는 얘가 되겠네요. 그죠? 1에 가까우니까 절대값이 가장 큰 수 절대값이 가장 크다는 건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가장 크다.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가장 크다. 멀리 있는 애가 또 얘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6분의 5 또 A도
B도 6분의 5. 절대값이 가장 작은 건 원점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애. 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하지 않을게요. 자, 우리가 한번 복소수부터 해서 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허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